하나는 원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축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 필살기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하고 미련. 맞아요. 이 두 개가 투자를 망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포트에 둔 상황에서 추가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이제 뭐 우리 말하는 배터리는 뭐 이거 얘기할 필요도 2차 전지 요새 네. 너무 화제가 네. 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 2차 전지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세계를 대표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전기차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애들이 타는 킥보드도 바뀌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제는 전부 그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전에는 전기 자전거.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뭐 해서 애들 킥보드까지 지금 바뀌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제 2차 전지의 그 폭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결국은 수요가 그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로 공급이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2차 전지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알고 계신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시장을 보자는 거죠.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그 테이퍼링 뭐 이런 거는 미국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네, 주변국들이 그렇죠.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외인 게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선이에요. 아, 진짜 지금 대선 테마 네. 우리가 이제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폄하를 하고 네, 그렇지만 현실론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테마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다 갖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세게 해서 뭐 그럴 리도 없지만 가정을 하시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막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 그래도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선이에요. 근데 이제 뭐 누구 관련주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제가 그 오랜 경험상 이 끝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하시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전이에요. 네. 네, 원전의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전 하면은 막 엄청난 우리나라가 잘 아는 캔두 엄청난 원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새 이제 유럽에서 유행하는 소규모의 모듈러 그 원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도시에 있는 뭐 열병합 발전소 정도 사이즈. 그건 뭐냐면 이제 송전을 길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데서 많이 또 세이브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원전이 그 불안정한 뭐 일본의 경우 이래서 그런 거는 얘기하지만 뭐 혹자들은 그래요.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전기차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뭐 그 이제 효율성 이런 거 그게 결국 국제 경쟁력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공장을 돌릴 때 비싼 전기 쓰느냐 싼 전기를 그렇죠. 쓰느냐. 원가가 높아지니까. 네,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대선에서 테마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안 한다. 산에다 다 우리 태양광 설치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뭔 소리냐 원전 한다 이러면서 계속 그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모듈 원전 같은 거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상당히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한번 신경 써서 보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때까지 계속. 근데 뭐 내일 당장 사라 뭐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좀 보면서 항상 저가 매수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네. 조금씩 담아가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이에요. 건설은 이제 뭐냐면 도대체 지금 이제 예비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집 안 짓겠다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전부 부동산 네. 대책 세우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전부 공급 사이드예요. 엄청나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회사 특히 그렇지만 건설회사는 그냥 일하면 돈을 벌어요. 되게 심플해요.
이 일 하면 돈을 벌면 과거에 돈을 많이 해서 매출이 많이 나는데도 이익 줄이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오너들이 해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건설회사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뭐 거기가 파이프라인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좀 안 통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많이 일을 하면 적정 이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건설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하우징 쪽에 강한. 그래서 이제 이 두 축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좋은 거로 따졌던 거 이외에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내년 선거까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선 테마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대선 주자하고 연결해서 거기하고 어떤 인맥이나 무슨 대학 동창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또 황당한 이유들 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대선 테마주 우리가 관심을 갖기는 하되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당선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주가 오르겠죠? 2등, 3등도 같이 오르나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누가 된다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얘기해야 될 지금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개표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후보가 나와서 아니 뭐 이제 아파트 못 진다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럼 뭐 대통령 안 하겠다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아주 묵직하게 파괴력을 가지고 지속력도 가지고 있는 정책 관련이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징이다 그러면 하우징의 유명 브랜드 가진데 그런 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테마주를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은 거 잘 종목 잡아가지고 좀 대박 좀 났으면 하는 마음과 저런 거 잘못 들어가면 날리는 거고 또 이렇게 좀 폄하하는 마음.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데 이 가운데는 항상 사람들이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는 세 단어가 있잖아요. 급등주. 요즘 보면은 어제 한샘,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한샘도 급등을 했고요. 뭐 인터파크라든가. 그러니까 M&A 호재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어떤 급등할 만한 요소를 가진 주식을 찾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뭐랄까 마인드?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떤 거냐면 강력한 하방 경직성, 그 다음에 제한적 상승, 요 안에다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너무 다르고 답답하고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마음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런 거 말고 뭐 드라마틱하게 한번 올라가는 거 없나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런 걸로 딱 좋은 게 M&A 테마를 가진 주식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은 한샘이나 근데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그 조 회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아드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후계 구도 때문에 그거는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미리 가서 보초 쓰기도 좀 뭐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IMM 프라이 에퀴티에 이제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 인사이드 정보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했다면 이건 이제 불법 행위지만, 그냥 내 짐작컨대 이분 연세도 많으시고 후계 구도 때문에 뭔가 M&A 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갔는데 우연히 맞았다. 근데 갑자기 팍 뛰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건. 네. 근데 이제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꾸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특수관계인 것까지 해서 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이제 사모펀드나 사가는 구매자 입장에서 그런 데서 이제 이거를 가져갈 때 가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야, 산 거 10,000원에 주당 10,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6,000원밖에 안 하는데 4,000원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돈을 웃돈 주고 사가는 거에 그 계산한 단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은 그냥 시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를 자꾸 까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겠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이슈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속될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중가가 6,000원인데 10,000원에 샀다면 분명히 이제 자기가 산 이상을 그 기업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결과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될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거죠. 가지예요. 이게 과연 누가 사가냐, 저걸.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가, 예를 들어서 이틀 반짝할 게 일주일 반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누가 사가냐. 근데 누가 사가냐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암시하는 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사간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서 진짜 좋은 회사를 만들 거냐가 거기에 함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M&A가 그렇지만 인수에 갈 때 생각하고 현실에 나가보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어려운 경우 많죠. 그 한샘도 뭐 제 생각에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주가 밸류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니까 좀 냉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표하고 나서 쫓아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우연히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기회가 있었던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막 10% 15%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적이 외국인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빼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적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다. 아니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제일 영향을 받는 주식시장에서 큰 손의 움직임을 내가 체크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샘 같은 거 어제 딱 그렇게 팍 솟을 때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어제 엄청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 왜 팔았겠어요? 기회다. 물론 이제 내가 100쯤 있는데 한 60, 70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데다가 사러 들어가는 건 또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스스로 리스크를 자꾸 이렇게 끌어오느냐. 그 가운데에는 그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겠다, 빨리 벌겠다, 많이 벌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욕심에서,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욕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대박을 내려고 덤비면 쪽박을 차는 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주식 투자를 내 잉여 재화를, 가계 재화, 잉여 재화를 은행보다 낮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운용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멈칫하게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서 남보다 더 벌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오늘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첫 번째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우리 주린이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가도 한샘이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뉴스가 나왔어, 뭐 뉴스 나오면서 뭐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그냥 갑자기 추격 매수로 뛰어드니까 그걸 못 견디고, 요럴 때 어떻게 진정을 시킬 수 있을까, 욕심을. 이런 거죠. 매일 그 HTS나 여러분들이 보면 매일 상한가 종목이 나와요. 옆에 뜰랑뜰랑 하면서 나오잖아요. 자극적으로. 그러면 그 매일 상한가 종목을 보면서 왜 나는 저거를 못 샀을까?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공부해서 선정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은 믿음을 갖고
그냥 우리말로 궁뎅이 무겁게 좀 기다리다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10%, 15%, 20%이 정도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하고선 이걸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휙 갑자기 뭐가 그러면 아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저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야지 나도 저기에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게 상투 잡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아 나한테도 만약에 좋은 기회가 오면 할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에는 매일 늘 상한가가 있다. 나랑은 상관이 없어도 상한가는 늘 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지금 M&A 호재가 있는 곳들에 가서 막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를 전체를 다 실어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제 뭐 한샘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는 미리 이제 워낙 조 회장님 쪽에 얘기는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의 일부를 하는 거야. 그거야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이제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또 이제 조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빠졌네. 지금 다시 찍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원칙대로 하는 거. 그럼요. 예, 이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자신만의 투자 원칙. 주식 투자 필살기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필살기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네. 원칙에서 벗어나면 필살기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요. 용어가 좀 너무 심해서 좀 과격했지만 이게 아니 그 필살기 반대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급등주, 대박주 이러한 어떤 마음을 흔드는 용어들 이거와 관련된 것을 나도 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이거는 위험에 빠지는 일이겠네요. 네, 위험에 빠지죠. 근데 이제 이게 급등주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막 아주 다이내믹한 어떤 이슈나 테마를 가지고 오르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시장에서 찾아보면 1년 전에 카카오가 그랬고 1년 전에 HMM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이제 다시 거듭되는데 시장 어프로치를 원칙대로 해야 그 가운데서 오히려 대박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거기서 그게 보인다. 그런 거죠. 그러면 뭐 2, 3일 바짝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오면서 몇백 프로 오르는 게 훨씬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당장 뭐를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하도 뭐 이슈가 많이 되니까 요새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한 리포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게 뭐냐면 쫄지 마, 곧 올라 이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바로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물려 있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 시간이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월봉을 보시라. 월봉을 보시고 좀 길게 보시면 아 이때쯤이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가격대도 8만 원 이하에선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별 부담 없다. 네. 하여튼 사람들 심리는 그 계좌가 항상 그 빨간색이기를 바래가지고 파란색이면은 찜찜하거든. 네. 아니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다가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를 운영을 하니까 제가 현역 때 집에 이렇게 퇴근하면 그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서갖고 제가 이렇게 마른 세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식시장하고 인연을 끊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계속 생활이 연속이 되니까. 그건 제가 이제 이해를 하죠. 더군다나 이제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초보 투자자의 경우는 요즘이 굉장히 견디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대박주, 급등주를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 행동하는 거,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만한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실적 괜찮은데 요즘 같은 시장성 때문에 의외로 좀 내려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가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 주식으로 성공한다는 거, 이게 사실 다 알고 있는 원칙들을 지키는 건데 참 그걸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몇 개월만 주식 진짜 현장에서 뛰신 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두 가지죠. 욕심하고 미련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개가 투자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사람인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네. 하여튼 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우리 당주님 말씀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잘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